그럼 유학의 리더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가장 쉬운 글로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자문은 주제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처럼 이건 리더 항목입니다. 이거 없어요. 내가 읽어내야 돼요. 천자문에는 크게 세 리더가 있어요. 일단 용군은 빼버립니다. 용군까지면 네 리더예요. 천자문도. 뭔 리더가 있냐면 추, 양국은, 유, 도당연. 그게 성군입니다. 추, 위, 양국은 지위를, 천자의 지위를 추, 밀어주고 A가 B한테 그걸 통해서 나라를 통째로 양구한 것은 유, 도당연. 유, 도당은 요순입니다. 근데 운을 맞추기 위해서 강우니까 먼저 나와야 되는데 운 때문에 바꿨어요. 요임금이 순임금한테 나라를 준 것이 그 맹자에서는 선양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학에서 말하는 으뜸 리더의 자질입니다. 누구나 인정해서 추대해서 가는 게 추위 양국입니다. 누구나 인정해서 추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조민 벌제는 주발 은탕이라고 나옵니다. 조민, 백성을 위로하고 벌죄, 죄인을 정벌한 것은 주발 은탕이라고. 역시 운 때문에 바꿨어요. 은나라 탕임금이 먼저 나와야 되고 주나라 무왕이 나중에 나와야 돼요. 하나라의 폭군인 그를 혁명을 통해서 무찌르고 은나라를 세운 탕임군과 하나라의 폭군인 그를 무찌르고 탕이 은나라를 세웠고 은나라의 폭군인 주를 무찌르고 주나라 무왕이 주나라를 세웠습니다. 이게 두 번째 리더입니다. 첫 번째는 누구나 인정해가지고 자기가 나한테 안 하려고 하는데 실제로 서경이나 맹자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죠. 요임금의 아들을 피해서 계속 도망가는데도 좋은 일이나 어려운 일 있으면 전부 순임금한테 와서 상의합니다. 그 다음에 순임금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러요. 그래 어쩔 수 없이 왕위에 오릅니다. 내가 잘 해보겠나라고 해서 오르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올라요. 이게 여기 어거지로 오릅니다. 자리도. 천자의 자리도. 이게 선양제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존재가 덕이 이제 유학의 리더는 덕위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덕. 첫 번째 인격, 두 번째 식견, 세 번째 능력이 덕입니다. 이것과 지위가 일치. 같이 가는 게 덕위 일치가 유학의 리더상입니다. 어떤 사람은 지위는 높은데 덕이 부족한 사람이 있어요. 어렵습니다. 어떤 사람은 덕은 높은데 지위가 낮은 사람이 있어요. 어려워요. 이걸 관계를 중용에서 잘 설명을 했었잖아요. 그랬잖아요. 중용에서 설명을 했잖아요. 근데 이런 덕과 이가 같이 갔을 때는 좋지만 이게 맞지 않았을 때 많은 백성들한테 해를 끼칩니다. 폭군이 나왔을 때. 그때 아주 용감무쌍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피를 통해서 이것을 바꿔버립니다. 그게 주발은탕입니다. 혁명군주입니다. 혁명군주. 선양군주요. 혁명군주예요. 쿠데타는 쉽습니다. 그렇지만 혁명은 어려워요. 혁명은 뭐냐면 덕위 일치가 첫 번째 그 당사자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신하와 백성들이 전부 원해야 되고 세 번째는 정당해야 됩니다. 방법이. 그 세 개가 맞았을 때만이 혁명입니다. 이 세 개 중에서도 하나라도 안 맞으면 쿠데타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근세사에서 예전에는 혁명으로 5.16이 기록됐지만
요즘에는 쿠데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어느 정도 이거 됐다고 쳐요. 두 번째 시대에서 원했습니다. 근데 정리만 해주고 들어가길 바랬어요.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렇게 무고한 사람을 안 죽였어도 됩니다. 두 개는 성립시켰다고 봐요. 아쉬운 대로. 마지막에 방법론이 틀렸어요. 그래 쿠데타입니다. 이 혁명은 참으로 어려워요. 무력으로 잡은 사람은 절대 혁명 군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이성계는 상대적으로 더 가깝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가까워요. 우리나라 역사에 봤을 때. 어렵습니다. 혁명군주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바로 세습군주입니다. 체제가 안정되고 그 다음에 신료들이 꽉 받쳐주고 사회 기반이 이렇게 합의가 된 상태에서 이런 뛰어난 아니면 이런 뛰어난 능력은 없되 그것을 이어받아 가지고 큰 무예무득한 사람일 경우에 받는 게 세습입니다. 근데 왕조가 되면 대부분 세습으로 가죠. 근데 이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조선 역사를 봤을 때도 계속 피를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 피를 부르고 있어요. 조선 왕조도 진행하고. 그렇지만 혁명 군주에 해당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자문에서 말하는 이게 새 리더입니다. 주역에서는 이것을 상징물로 이렇게 배치시킵니다. 이런 분들은 일반 자잘한 사람이 아니라 큰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도. 그래서 이런 분을 대인이라고 합니다. 대인인데 대인이 이 덕과 위를 통해서 행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대인은 대인이로되 그 대인의 성격을 구별해 줍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분을 용대인이라고 합니다. 용처럼 신출을 기멸하고 자유자재하고 고풍환호하는 그러한 존재를 용대인이라고 합니다. 중천근에서 나오는 인물입니다. 첫 번째 나온 용대인. 두 번째는 이런 한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계절로 봤을 때는 봄, 여름에서 가을, 겨울로 바뀌는 겁니다. 그게 태화혁이에요. 주역으로 봤을 때는 이게 택이고 이게 화거든요. 이게 장소로 하면 서쪽이고 이게 남쪽입니다. 계절로 하면 이것은 서쪽이니까 가을이고 남쪽이니까 이것이 여름이에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간다. 이게 태화혁이에요. 이게 바로 혁명입니다. 완전히 판도가 바뀌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동물로 했을 때 호랑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호대인이라고 해요. 호대인. 호랑이가 한번 맹호일성의 중수개태라. 용맹한 호랑이가 일성에 한번 하면 중수개태라. 모든 짐승들이 옥문이 친다. 이게 바로 여기에 딱 해당됩니다. 혁명군주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얘기하게 되는 게 이대인입니다. 이대인. 이것은 중천근에서 말한 것이고 중천근. 여기에서는 태파역이고 이것은 중화리께입니다. 위에도 불이고 밑에도 불입니다. 이걸 끊어놓으면 오전, 오후 이렇게 됩니다. 왜? 주역은 밑에서 위로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오전에도 불이 환하고 오후에도 불이 환해요. 이것은 먼저고 이것은 나중이에요. 부모의 선왕의 이 빛난 업적을 후왕이 역시 환하게 이어가는 이게 바로 이대입니다. 세습한. 제일 뛰어난 군주는 이 여가 있죠. 그 다음에는
능력으로 봤을 때는 여기입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더 좋아요. 얘가 이자입니다. 이. 걸릴 리, 떠날 리. 예. 이별할 리. 이별할 이자요. 이별할 이자. 천자문에서는 요순, 우탕문무, 그 다음에 일반 군주, 용렬한 군주가 아니라, 그 다음에 주역에서는 이것을 중천권의 용대인, 그 다음에 택화역의 호대인, 그 다음에 중화리의 이대인,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이게 용어만 다를 뿐이지 내용으로 가면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습니다. 그래 사회적으로 또 많이 쓰이는 게 뭐냐면 지장, 인장, 용장 얘기가 나옵니다. 용장은 지장만 못하고 지장은 인장만 못하다. 왜? 용기 100배 해봤자 몇 명 상대할 겁니까 혼자? 뒤에 짐지 딱 불투게 가지고 일사불란하게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래서 용장은 지장만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머리 좋아도 머리는 차갑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따라요. 그래서 인장만 못합니다. 인장이 어질면 지혜도 생겨나고 용감함도 나옵니다. 어머니가 여자로 봤을 때는 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상대적으로 덜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딱 어머니가 돼버린다. 그 순간 용감무사하게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식을 위해서는 이 변통수가 탁탁탁 나옵니다. 사랑이 있으면 지와 영은 그냥 참습니다. 그게 인이 없습니다. 신뢰를 들려드리면 남자분들은 역사를 좋아하시고 또 중국 역사나 우리나라 역사를 많이 보시기 때문에 신뢰를 들려드리면 용은 장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장비가 제갈량한테 꼼짝 못합니다. 제갈량을 본때를 보이려다가 아주 대포 당하잖아요. 그런 그 천하의 막강한 제갈량도 유비를 위해서 헌신합니다. 어찌 보면 유비는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어요. 떠나야 될 때 떠나지도 못합니다. 칠 때 치도 못해요. 어떨 때는 가면 천둥번개 치니까 핑구란이 들어갔지만 알지. 그러지만 이 관우와 장비가 제갈량이 자기 목숨을 바칩니다. 그게 인장입니다. 항우가 왜 유비한테 치냐? 항우는 대표적인 용장입니다. 유방은 대표적인 인장입니다. 용은 쓰면 쓸수록 어떻게 되냐? 사람이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상하거나 해쳤을 때, 이겨서 제압했을 때만이 용은 드러납니다. 근데 이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사람이 따로요. 다 품어버리니까. 처음에 7년 전쟁이지 않습니까, 그게? 근데 연전, 연승은 항우고, 연전, 연패는 유방입니다. 유방은 갈 때마다 전쟁을 안 치릅니다. 수가 계속 늡니다. 항우는 갈 때마다 전부 죽여버립니다. 사람이 다 떠납니다. 결국에는 유방이 이깁니다. 인장이 용장보다 뛰어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또 중국 역사의 신뢰를 하나 들려드리면 항우한테는 훌륭한 장수들도 있지만 역시 유방한테도 막강한 장수들이 많습니다. 번케라고 유방하고 동서지간입니다. 개백정인데 나중에 정승이 됩니다. 개백정인데 번케라고 목숨을 한번 살립니다. 그 유명한 홍문현 잔치에서 번케가 없었으면 유방이 죽습니다. 물론 장량이 계획을 다 세웠습니다. 늘 지인용이 같이 갔을 때만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 번케가 항우가 이렇게 멀찌감히 보니까 항우가 이런 돌을 막 번쩍번쩍 들어 던지거든요. 꽤 나중에는 분명히 서로 겨루게 되는데
이걸 제압을 해야 되겠어요. 근데 직접 자기는 들 힘은 없어요. 꾀를 씁니다. 멀리서 보니까 실상을 모르잖아요. 이게 항우가 들었다 놨다 하는 돌보다 더 크게 요즘 말로 하면 가짜로 이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들었다만 던져요. 그것을 보고 항우가 야, 저거 누구냐? 번개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 그때 홍문현에서 죽음의 문턱에서 번개가 치고 들어가서 넌 누구냐 하니까 나 번개라고 하니까 항우가 오줌을 재낸 거예요. 그래 삽니다. 근데 이런 장수가 또 이를 잡는데 그때 시절에 이 많잖아요. 중국은 또 그러니까 이걸 잡는데 이걸 해가지고 이걸 한 다음에 이놈으로 잡고 이놈으로 요걸로 무인이라고 이를 표를 같은 거죠. 근데 그걸 지켜보고 있던 장량이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 이렇게 와서 요렇게 해요. 똑 소리가 나고 피가 퍽이서 죽습니다. 이게 용장보다 지장이 크다. 근데 그 천하의 장량도 유방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왜 유방이 품어줍니다. 용장은 지장만, 지장은 인장만 못합니다. 외에는 용해당돼요. 유학에서는 이 리더를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여기에서는 형이상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하지, 유지, 친이, 예지, 외지, 모지 이런 식으로 설명했는데 너무나 압권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실행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핵심 가치가 뭐냐? 신입니다. 신. 논어에서도 정치를 할 때 제자가 묻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님께서 세 가지가 있어야 쓴다. 첫 번째가 뭡니까? 삼족이 있잖아요. 족식, 족병, 민신진. 이게 정치의 리더의 세 가지 덕목이라는 겁니다. 족식, 족병, 민신진. 첫 번째 족식, 경제력이 풍부했습니다. 왜? 민은 이식 위천이라. 일반 사람은 먹거리를 생명으로 삼습니다. 그렇지만 국은 이민 위천이라. 나라를 다스리는 왕은 백성을 생명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백성이 튼튼해야 되니까 족식이 제일 첫 번째로 나와요. 일활식이라. 홍범구제에서도 정치의 경주가 있는데 첫 번째가 먹거리 해결입니다. 족식. 두 번째는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을 해소해야 합니다. 대족병입니다. 안에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 족병. 이게 기본적인 부국 강병입니다. 근데 이게 지속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민신지입니다. 백성들에게 신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묻습니다. 선생님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것이 충족이 되면 좋은데 불가피하게 안 돼가지고 하나를 버린다면 뭘 버릴까요? 공자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군사를 버리라. 군사를 버리라고 합니다. 왜? 전쟁은 늘 아니냐는 거야. 전쟁이 나도 일치단계라면 이겨냅니다. 그래서 군사를 버리라고 해요. 일본도 우리나라를 식민 통치할 때 제일 처음에 무력 통치하다가 문화 통치로 바꿨습니다. 무기로, 힘으로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둘 중에 뭘 버릴까요? 그랬을 때 공자님은 주저없이 먹거리를 버려라. 여기에 해당된 리더 같았으면 믿음을 버려라 그랬을 겁니다. 잠시 잠깐 신뢰를 접어둬라 이랬을 겁니다. 근데 공자는 주저없습니다. 먹거리 버려라. 의문을 가질 것 같으니까 당신이 말씀합니다. 자고 이래로 죽음은 있었다. 그렇지만 이 신뢰가 있으면 다시 소생합니다. 신은 사실이고 소통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신은 소통이에요. 거짓 소통이 아닌 진실의 사실에 바탕한 소통, 이게 신입니다. 그래서 신부조겸님,
윗사람이 신이 부족하면, 지와 도가 부족하면 백성들이 믿지 않아요. 민불신하니까. 그러면서 대조를 짓습니다. 유액이 요인이다. 아드갈류, 그갈류, 멀류입니다. 아, 참으로 식견이 먼, 안목이 먼 귀한 말씀이로구나. 니들을 이 네 덕목으로 나눈다. 유액이 비전입니다. 옛날부터 공을 이루고 일이 완성되면 최고의 태상인 임금은 공성사수하면 신태하기 때문에 자기가 그 자리에서 물러나 버려요. 그리고 밑에 사람들이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양분을 마련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백성은 개이아 자연이다. 백성 모두가 내가 내 스스로 공성사수를 했다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최고의 정치입니다. 당신 때문에 그게 된 게 아니라 실제는 그 사람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보이지 않는 영향력에 의해서 다 자기가 했다고 그래요. 최고의 태상의 정치입니다. 내가 그렇게 했어요. 저거. 자발성을 키워주는 거예요.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주는 게 최고의 리더라고. 자기가 해결해주는 게 아니에요. 17장 어느 정치 철학에 비견해도 내가 내 욕망 뽑아낼 수 있다면 너무나 소중한 장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아버지 어머니였고 조직 생활을 하셨을 텐데 어떤 리더였는가. 앞으로도 나머지 인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이었다 그러면 이쪽으로 지향하면 충분히 됩니다. 왜? 대부분 여기서 20년, 30년, 많게는 50년, 60년 사셔야 되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새로운 나의 삶의 모습을 17장을 통해서 한번 배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